네.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도 있고 좀 쉬엄쉬엄 들은 학생도 있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원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어떤 법칙, 어떤 룰인지 로인지 아마 룰일 거예요. 아무튼 법칙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문제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 풀이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얘기하다가 오늘 배울 거 좀 얘기해봅시다. 천천히 합시다. 그림과 같이 유리관을 통과한 어쩌고저쩌고 질량이 60g이래요. 이렇게 그램으로 주고 센티미터로 줬죠. 되게 열받는 건데 우리 킬로그램이랑 비터로 다 고쳐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0.06kg인 거고요. 얘는 0.1kg인 거고 얘는 0.25m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단위 나오면 바꿔놓고 푸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보면 정지해 있다라고 돼 있죠. 등속 원운동하고요. 이 고무마개가 빙글빙글 돌고요. 그 실이 이렇게 25cm짜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cm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 정지해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무마개를 이쪽으로 갖고 와보세요. 이쪽으로.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여기 고무마개 있고 그리고 여기 추가 있어요. 추. 얘 몇 그램? 0.1kg. 얘는요. 0.06kg. 이런 식으로. 그때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는 0.25m죠. 25m고 얘가 이제 반지름이 이런 등속 원운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구심력. 그래서 문제상 구심력은 당연히 원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잘 보면 얘예요. 이 고무 마개한테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랑요. 그리고 요 장력, T라고 하죠. T라고 하는 장력이 있는데 장력 중에서도 요 중심 방향 성분 얘랑 여기랑 나눠볼 수 있고 얘랑 얘는 상쇄되고 얘만 있어서 이제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여기는 안 줬죠. 세타예요, 세타. 이런 식으로 풀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하는 건 이제 그냥 많이 풀어보면 돼요. 다 생긴 게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심력이 있으면 그죠? 구심력 F는 M, R, V제곱 기억나요? 원래 이제 F는 MA였는데 여기서 이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해보면 이제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좀 써봅시다. 파란색으로 좀 써보면 이 추한테 작용하는 그래서 보면 얘네 둘 다 추는 정지에 있죠. 정지. 얘는 왜 정지에 있게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 윗방향으로 장력 t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두 개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mg는 얼마예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줬죠. 0.1 곱하기 10은 1이에요. 1. 그래서 장력도 당연히 얼마? 1이 돼야죠. 그죠? 그 다음 이 윗방향이에요. 윗방향은 요 X축 방향? 이 구심력은 얘는 T 사인 세타고요. 그죠? 얘는요. T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근데 t가 얼마? t는 1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구심력이 m r v제곱. 아이고 고전에 쏘리 잠깐만요. 주기 이거 하기 전에 그 t가 그죠? t sin 세타는 요거 두 개 같은 거, 얘랑 같은 거 얼마예요? 여기 mg 하니까 0.6이죠. 근데 t가 1이죠. 그래서 sin 세타는 0.6이 되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0.6이면 여기가 1이고 빗변이 여기는 얼마게요? x라고 치면 뭐 0.6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은 1이거든요. 이제 이거 수학이에요. 그냥 해보세요. x는 0.8이 나와요.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0.8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구심력이 된다 이거죠. 구심력. 그러면 다시 f는 m r분의 v제곱에다 이제 다 넣으면 돼요. f에다가 코사인 요거 세타를 넣어줘야죠. 구심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분의 8 써주고 m은 얼마예요? 얘는 누구의 질량이죠? 등속 원운동하는 고무막의 질량 0.06이죠. 100분의 6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r분의 v제곱입니다. 이때 r 여기요. 여기는 어떻게 구하죠? 그죠? 이 길이 있죠. 빗변의 길이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0.25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근데? 이게 0.8이잖아요. 그죠? 100분의 25 곱하기 10분의 8은 얼마입니까? 는 1000분의 얼마예요? 200이 돼요. 0.2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써주면 R은 0.2. 그래서 0.8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질량은 100분의 6이고 그죠? R분의 V제곱인데 R이 어디예요? 여기 반지름이죠? 이 회전 반지름 0.25 곱하기 코사인 세타 라서 0.25 곱하기 0.8 수학이죠? 그래서 0.2가 나와요. 그래서 10분의 8이라고 쓰고 100분의 6 넘기고 그 0.2분의 v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랑 떨어지고요. 얘랑 나누면 3분의 40 양변에 0.1을 곱해요. 0.2는 v제곱 그죠? 옆으로 좀 더 가지고 그러면 10분의 2잖아요. 그럼 30분의 80 이 되나요? 이 v제곱 떨어뜨리고 루트를 씌우면 루트 3분의 8이 돼요. v가 위아래 루트 곱해요. 그러면 3 루트 24니까 64, 24 그죠? 그래서 얘도 맞고 얘만 틀린 0.8이죠. 이거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정도가 이제 뭐 중간고사에서 어려운 수준의 문제 수능에 나오면 약간 애매한 이 3점 주긴 그렇고 2점 하기엔 조금 짱나는 그런 문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가속도 운동이었죠. 구심력이라는 게 작용했었어요. 구심력. 회전 중심 방향으로 일정한 구심력이 작용해야지 원운동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을 배웠었죠. 구심 가속도 A, V, 오메가, T, 회길이 S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구했냐면 V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곱했었고, 속도는 R 오메가. 반지름이에요, R은. 각속도는 R분의 V.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길이는 R 세타. 기억이 나나요? 조금? 그림도 그림. 이렇게 있으면 요 피자 테두리 여기가 그죠? 이게 반지름, 여기 S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썼죠. 그래서 R분의 V랑 뭐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V죠, V예요. 여기다 대신 넣으면 뭐 R 오메가 제곱도 되고, 아니면 뭐 R분의 V 제곱도 돼요. R분의 V 제곱도 되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법칙 두 가지랑요. 두 가지는 아니죠. 케플러 법칙이 첫 번째부터 세 가지, 3법칙까지 있으니까 뉴턴 법칙처럼.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 그리고 어떤 근사, 책에 있는 근사랑 증명 한 가지씩 하고 마무리 할게요. 책 49쪽. 책 49쪽을 펴주세요. 책 49쪽을 펴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책 이렇게 49쪽 있으면, 오른쪽 아래에 여기 빈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를 오늘 찍어서, 오늘 과제는 여기에요. 여기를 찍어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 1법칙부터 3법칙까지 써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케플러 제1법칙, 행성을이라고 되어 있네. 행성은이에요. 행성은으로 바꿔주세요. 행성은, 이것도 왜 빠졌지? 태양을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이거 써주시고. 그래서 잠깐 옛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 얘기는 뭐냐면, 따지면 이제 물리학사죠. 물리학사예요. 물리학의 역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옳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다른 행성들이 돈다. 뭐 태양도 돌고 뭐 목성도 돌고 화성도 돈다는 게 천동설이고, 지동설은 아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행성이 돌고 있고 지구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그런 넘어가는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시기에 이제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측 자료들이 쌓이게 돼요. 관측 자료를 잘 그리고 싶어. 관측 자료들이 쌓여요. 근데 관측하는 걸 좋아하고 되게 정확하게 관측을 했어요. 근데 막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대요.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 오늘 케플러 법칙. 케플러는 또 반대로 어렸을 때 무슨 병을 알아가지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관측을 못 한대요. 대신에 얘는 관측을 잘했고, 얘는 이제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을 잘해가지고 이 제자였어요. 티코 브라헤의 제자. 그래서 요 스승이 남긴 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이 관측 자료들을 보니까 행성들의 운동을 어떻게 특정한 운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낸 게 1법칙부터 3법칙이에요. 이제 케플러 1법칙부터 3법칙. 그래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왜 이런 법칙, 왜 이렇게 운동을 하냐? Why? 이걸 설명을 못해요. 왜 이렇게 운동을 하냐?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그냥 스승 거를 응? 이렇게 잘 너가 그래 네 스승 거 잘 분석했다 뭐 요 정도로만 해요. 뭐 엄청난 발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 그런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응. 근데 이제 나중에 몇십 년 아무튼 100년이 채 안 돼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리고 요걸 발표하면서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2차의 3법칙을 증명을 합니다. 자기가 발표한 이 만유인력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라는 걸 만유인력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플러가 맞았구나. 케플러는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뉴턴의 이 만유인력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뭐 그런 그래서 법칙이 되고 법칙이 돼요. 법칙은 잘 안 붙어요 과학에서. 그만큼 약간 진리다. 저건 무조건 맞는 말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에만 법칙이 이제 붙는데 아무튼 요런 과정이고 그래서 케플러 법칙, 만유인력 법칙으로 이제 오늘 이 증명까지 하는 것까지 조금 해볼게요.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물리학사도 되게 재밌어요. 물리학사도. 그래서 뉴턴 유명한 프린키피아라고 있어요. 뉴턴이 쓴 책인데 1권부터 3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헤일인가? 아무튼 어떤 과학자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게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뉴턴한테도 가요. 뉴턴한테도 가는데 뉴턴이 그거 왜 그런지 잠깐만 있어봐.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과학자가 이건 엄청난 발견이다. 이거 책으로 내야 된다. 해가지고 뭐 3권을 내게 됐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무튼 물리학사 또 공부하면 재밌고 대학교에서 이걸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물리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 그 케플러 제자가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케플러 법칙 이전에는 행성이 당연히 원궤도 궤도로 공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전.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정밀한 아까 관측 자료. 누구의? 티코 브라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아닌데 원궤도가 아니야. 내가 행성까지 태양까지 거리를 맨날 365일 2년 3년 재보니까 아니라는 걸 밝혀내죠. 그래서 행성은 태양은 타원 궤도로 공전하더라. 그래서 타원이라는 건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그리면 타원에는 두 개의 초점이 존재해요. 두 개의 초점. 약간 수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케플러가 알아낸 건 자료를 바탕으로 이 행성의 운동하는 이 궤도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타원의 방정식과 일치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원이라는 건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A 플러스 B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타원이 돼요. 점들을. 원 같은 경우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특정 거리에 있는 애들 모아놓으면 이 원의 궤도가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애들 A 플러스 B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얘네들을 모아놓으면 타원 궤도가 된다. 선생님 뭐 이것저것 주저주저 설명했지만 이거예요 이거.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 법칙 쓰세요.
거기 49쪽에다 쓰세요. 그대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 관찰한 시간이 같을 때라는 말은 그 별명 안 써줬네. 얘는 타원 궤도 법칙이에요. 타원 궤도 법칙. 별명이 있어요. 별칭? 뭐 아무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타원 궤도 법칙. 옆에서 써놔요. 얘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일정 법칙. 일정의 법칙 뭐 일정 법칙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요. 타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타원이 있고 타원이 있으면 반드시 두 개의 초점이 존재해요. 되게 귀엽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나눌 수 있어요. 당연히 그 타원의 중심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군데 이제 타원 그 태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행성과 태양이 연결. 그럼 돌고 있는 행성이 있다고 치면 여기 행성이 돌고 있다고 칠게요. 행성이 돌고 있다고 치면 행성이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요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A부터 직선으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적을 하나 구할 수 있죠. 특정 시간 동안 이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이 반대쪽으로 좀 와볼게요. 이 행성이 C에서 D까지 가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 달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쵸? 여기서도 한 달 관측했고 여기서도 한 달 해서 이 면적을 구한 거예요. 이때 이 면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별다른 게 아니고.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 모르는 여기를 EF라고 해볼게요. E에서 F까지 그래서 E에서 F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근데 이 면적이 같아. 여기랑 여기 세 군데가 같단 말이야. 그럼 몇 달 걸렸을까? 한 달 걸렸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대학교 가서 만약에 물리를 조금 배우게 되면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아시겠죠? 어허.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R1, V1은 뭐 R2, V2 이런 게 성립을 하는. 그래서 이게 그 거리고요.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 거리. 그리고 이거는 그때 행성의 속도 값이 같다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한 값이 항상.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R이 작다는 얘기죠. 속도가 크고요. 그죠? 그래서 R이 작으면 속도가 크고 R이 크면 멀리 있으면 속도가 작다는 얘기. 작음 이렇게 이런 얘기를까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써놔요. 요거 지금 과제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뭐 면적이 같은 시간 안에 쓰고는. 조화의 법칙. 그리고 공전 주기의 제곱이랑 장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케플러가 알아냈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행성을 초점으로 어쩌고저쩌고 태원 궤도를 그래서 긴 반지름 얘가 A고요. 얘가 공전 주기 T죠. 여기도 써놔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T1이 얼마냐 라는 거예요. 질량은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줬어요. 문제에서 R이랑 T로 T1을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T 제곱이랑 뭐랑 비례한다고요? 아니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거 그냥 는으로 놔요. 는
t제곱은 r세제곱. 그때 긴 반지름이 2r이면 여기다가 이제 2r을 집어넣으면 돼요. 2r. 그러면은 t1 제곱은 2r의 세제곱이면 8r의 세제곱이죠. 맞아요? 2r의 세제곱. 3번 곱하라고요. 2의 세제곱은 8이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r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t제곱이잖아요. 8t제곱. 그럼 양변에 루트 씌우면 t1은 루트 8t. 그래서 2루트 2. 정답이 5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쉬워요. 그냥 집어넣을 해놓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3개 케플러 법칙 끝났고 만유인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자주 나오니까 익숙한데 아주 대단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49쪽 오른쪽에 써져 있어요. 이 내용이.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는 49쪽에 있습니다. 밑줄만 쳐요. 49페이지 거기. 그래서 뉴턴이 그냥 생각해서 알아낸 건데 이게 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있고 지구가 둥근 건 아니고 이렇게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여기도 뭐 나무가 있을 수 있겠죠. 나무가 있을 수 있는데 나무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어디에 있든 나무든지 간에.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사과를 뭔가가 잡아 당기니까 아래로 가지 않겠냐는 아이디어예요. 그죠?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알아낸 게 만유인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이 힘의 크기는 힘이라는 F는 그죠? 는이라고 쓰지 말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질량의 고배 M1, M2 어떤 두 개의 질량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렇죠? M1, M2 있으면 요 거리 R 이렇게 하면 이미 계산이 된다는 거죠. R제곱분의 M1, M2로. 이거 는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상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보통 그래비티라고 해서 G라고 해서 집어넣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란 얘기. 그래서 요 상수 값을 구하는 건 이제 실험적으로 구하면 돼요. 뭐 질량이 1kg, 2kg 갖다 놓고 뭐 1m 떨어졌을 때, 2m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되는 거라서 캐번디시. 검색해보니까 캐번디시라는 이 사람도 유명하더만 처음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구했대요. 이 만유인력 상수 값을.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 뉴턴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뉴턴. 괜히 뉴턴이랑 이 사과랑 같이 이렇게 엮이는 게 아니죠.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그래. 대단한 발견. 중력과 속도 근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mg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g 이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선생님 방금 쓴 중력은 좀 다르잖아요. g r제곱분의 이거 스몰 r로 썼었죠. r제곱분의 m1 m2 이거랑 비교해보면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뭐지? 쉽잖아요. 그래서 이 G 안에 많은 게 사실 담겨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지구가 있고 어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공중에다 공을 살짝 던졌다고 할까요? 공을 머리만한 공을 살짝 던졌다고 하면 이때 이 공이랑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얘는 뭐 한 1kg짜리라고 할까요? 하면 중력은 그죠? G 이때 요 높이를 h라고 할까요? h 그리고 지구 중심까지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 반지름 r을 합시다. 그럼 r제곱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요. m1, m2인데 1kg 말고 그냥 m 하고 얘 지구를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 이렇게 돼요. 그죠?
지구와 공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구 반지름이 H에 비해서 매우 커요. 그래서 R 플러스의 제곱을 수학적으로 그냥 R제곱으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R제곱으로 근사가 돼요. 근사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G R제곱분의 M이 돼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지구 반지름, 지구 질량, 어떤 상수, 이렇게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서 그냥 다른 거 하나로 치환할 수 있어요. 뭘로? 그걸 G로 치환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mg로 하는 거예요. mg.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달의 반지름, 달의 질량 하면 달에서의 중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값이 나오게. 그런 식으로. 아무튼 중력 가속도라는 게 결국 이 만유인력 법칙에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만유인력 케플러 법칙을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되냐를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하면 딱 맞아떨어진다 그 얘기인데, 그 근사는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51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좀 보셔도 되고, 이제 거기 있는 거 이제 선생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건데 잘 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등속 원운동 한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F는 R분의 V제곱 있죠. R분의 V제곱에다가 이제 이 F 대신에 구심력이 되는 게 만유인력이다 라는 걸, 만유인력 때문에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증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 F 자리에다가 G R제곱분의 M1 M2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행성이 등속 원운동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수식 안에 행성이 원운동 하는 이유는 만유인력 때문이다. 만유인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쫄래 막 정리하다 보면 거기 나와 있지만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일단 얘기를 하면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게 다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t랑 r 세제곱이랑 비례하는 형태에서 상수만 곱해줘서 는으로 바꾼 거라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케플러가 얘기했던 t제곱이 r 세제곱에 반지름에 비례하게 되는 형태가 나오더라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아주 와우, 정말 뉴턴도 케플러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 49페이지 필기한 거 있죠? 케플러 1, 2, 3법칙 한 거 적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엔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좀 문제를 선정하는데 좀 애가 먹고 있는데, 아무튼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서 좀 더 개념을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